이렇게 돈을 벌기가 쉬운 곳이 있었나? 재테크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고, 코인에 홀리듯이 빠져들게 되었고, 불과 3일, 4일 만에 600만 원이 300만 원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너무 충격을 받고, 그때 제가 포기를 했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텐데, 그때부터 공부를 정말 미친 듯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차트를 유심히 보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정말 신기하게 요럴 때는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다. 그때 이제 베팅을 조금씩 해보고, 틀렸을 때는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몸소 느껴보고, 그렇게 하면서 11월쯤 됐을 때는 1억을 달성을 했어요. 500만 원을 가지고. 자, 제가 비트코인 투자 관련해서 이제 보통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위주로 많이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사실 주식에서도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중기 투자도 있지만 그 단타를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런 분이 없나 찾아봤더니 나시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물론 우리 많은 분들은 장기 투자가 중기 투자가 더 안전하고 좋다고 얘기하지만, 뭐 실제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엄연히 단타를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건 사실이니까 그분들한테 또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우선 나시님은 혹시 코인 투자 자본금, 뭐 투자 기간, 수익률, 코인으로 번 돈이 너무 개인적인 거니까 혹시 공개할 수 있는 선까지만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저는 2017년 5월에 5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2017년 12월에 500만 원을 가지고 15억을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사실 운적인 것도 좀 많이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2017년 12월이 정말 굉장한 불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운이 많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잠시 쉬었다가 2021년부터 다시 코인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뭐 좀 많이 번 상태입니다. 네. 21년에 또 다시 시작했다 했잖아요. 뭐 18, 19, 20은 잠깐 사이에 이제 어쨌든 15억대가 됐으니까 이제 잠깐 쉬었다는 뜻인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연습을 하고 공부를 했다는 뜻인 건지. 2017년도에 거의 잠을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자면서 매매를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일도 당연히 했고요. 그때는 몸에 좀 이상이 생겨서 좀 큰 수술을 받고 좀 쉬었습니다. 쉬고, 그 다음에 정확히 말하면 사실 완전 코인판을 떠난 건 아니고 20년부터는 이제 조금 알려지지 않은, 그때 이제 솔라나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그런 건 아니면 네이버에서 만든 링크 코인이라고 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런 코인들을 가지고 모으거나 단타를 치거나 그런 식의 매매는 하긴 했었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다시 뛰어든 건 2021년부터입니다. 지금은 훨씬 더 자세히 많아지셨겠죠? 뭐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코인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2017년에 500만 원 시작하셨으면? 저희 부모님은 이제 저축으로 이제 어느 정도 부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이런 것들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아끼고 저축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네이버에 비트코인이라는 갑자기 실시간 검색어에 단어가 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홀리듯이 들어가서, 그때는 업비트가 없었어요. 빗썸이라는 채널에 가입을 했는데 500만 원을 넣고 제가 그냥 아무 코인이나 사서 자고 일어났더니 600만 원이 돼 있던 겁니다. 그때가 마침 원래 보통 실시간 검색어 오르면 가격이 많이 상승됐을 때 실시간 검색어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기가 쉬운 곳이 있었나? 재테크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코인에 홀리듯이 빠져들게 되었고, 불과 3일, 4일 만에 다시 300만 원으로, 600만 원이 300만 원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너무 충격을 받고, 그때 제가 포기를 했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텐데, 그때부터 공부를 정말 미친 듯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지는 걸 싫어해가지고, 어떨 때 오르고 어떨 때 내리고 어떨 때 지지를 받는지, 그때는 사실 뭐 지금처럼 유튜브 코인 유튜버들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았을 때고, 뭐 코인 책이 있었지도 않았을 때니까 차트를 유심히 보다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정말 신기하게 요럴 때는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다. 그때 이제 베팅을 조금씩 해보고, 틀렸을 때는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몸소 느껴보고, 그렇게 하면서 11월쯤 됐을 때는 1억을 달성을 했어요. 500만 원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업비트가 제 기억에 2017년 11월 21일인가 22일인가 런칭을 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2,7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업비트로 다시 들어가서 2017년 12월에 엄청난 불장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나왔죠. 하락장을 잘 피해서. 원래는 직장인이었나요? 네, 저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혹시 이제 뭐 퇴사한 지도 됐으니까 어떤 곳이었는지 말할 수 있나요? 회사명은 좀 어렵지만 저는 뭐 개발자였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영상 처리를 이용해서 검사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혹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연봉은 어느 정도? 한 5천 중반 정도 된 상태입니다. 5천 중반 정도 제가 했는데 32였으니까요. 32였는데 네. 뭔가 내가 앞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거나 이러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걸 좀 깨달으면서 이런 코인 투자에 좀 더 빠져든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그 회사를 가면서 문정에 오피스텔을 구하는데 제가 가진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대출이라는 걸 받아봤어요. 그때. 근데 그 남의 돈을 빌린다는 게 굉장히 무섭다는 거를 그때 좀 많이 느꼈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오피스텔 전세조차도 되게 구하기 힘든데 나중에 이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다. 네, 이런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었고, 블로그도 하고 있었고, 뭔가 외주 같은 것도 하면서 투잡은 계속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영상이 어쨌든 트레이더로 돈을 번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 노하우를 전파한 시간일 텐데, 주의사항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면, 나씨님처럼 이제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 소액으로 들어가신 분, 아니면 뭐 좀 더 큰 금액 들어가신 분 중에서 나씨님처럼 된 사례가 극소수겠죠? 그렇습니다. 극소수입니다. 주변에서 어쨌든 단타를 하다 보면 또 주변에 단타하는 분들이 좀 많이 보였을 것이고, 커뮤니티나 그런 데서 흔히 말하는 삶이 좀 힘들어졌거나 아니면 뭐 여기서 그냥 어쨌든 내가 넣은 돈이 뭐 1억이면 1억 깡통 차는 경우 굉장히 많았겠죠. 많죠. 실제로도 많이 봐왔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 고민 상담도 정말 많이 받아봤고,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이제 돈을 잃은 친구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하게 잃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대부분 만류를 하니까 대출까지 가는 과정은 다 맞거든요. 제발 하지 대출은 말라고.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는 대출로 트레이딩하는 건 정말 안 된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공하시는 분이 극히 드문데 제가 왜 그런지도 되게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제 강의를 이제 무료로 오픈을 하고 알려드리는데 왜 실패를 할까? 나는 성공을 했는데 그 사람과 나는 뭐가 다를까?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봤고 그거에 대한 답도 어느 정도 도출한 상태여서 그런 부분도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나씨님 혹시 어떻게 큰 수익을 거두게 되셨나요? 저도 처음부터 큰 수익을 얻은 건 아니고요. 저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기는 사이클을 타고 사이클이라는 결국에는 유동성의 힘을 받아서 장이 크게 오르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동성이 풍부해졌을 때 내가 잘 기회를 탈 수 있는가,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는 실력뿐만 아니라 시드도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장을 만나면 정말 시드가 퀀텀 점프하게 되고 그 장을 그냥 놓친 사람은 또 한 4, 5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장이 올 때까지. 근데 그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내가 4, 5년 그 장이 안 좋아질 때 혹은 많이 올랐을 때 무리해서 들어가게 되면 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오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을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데 심리적으로 그게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이따가 제가 자세히 말씀을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성공 투자, 실패 투자, 과거 사례 가지고 어떤 코인의 종목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차피 이건 옛날 얘기니까 편하게 그냥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가장 아쉬웠던 투자가 있는데요. 지금도 있는 트론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트론. 네, 과거 얘기입니다. 지금 저스틴선이라는 아니고. 네, 친구가 만든 코인인데 트론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가격이 높지가 않았어요. 지금 시세로 보면 1원? 그때 2017년 12월에 2017년 12월 전이죠. 제가 투자하려고 마음 먹었던 데가 2017년 한 7월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떤 코인을 투자할 만한 코인이 없나라고 이제 찾아보고 있었고 제가 두 가지 코인을 놓고 비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트론이었고 하나는 제가 블로그에도 이건 글을 써놔서 보시면 볼 수 있는데 HTML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망했어요. 트론은 살아남았지만.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였는데 저는 이제 HTML이라는 코인을 골랐었고 물론 걔도 상승장에서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은 없어졌고 트론만큼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트론이 1원짜리가 2017년 12월에 코인네스트라고 지금은 사라진 거래소가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인데 그 거래소에서 3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1원에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어치를 사놨으면 300배가 오르는 거죠. 한 달 만에. 그게 지금 제 투자 인생에서 가장 아쉬운 네, 투자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쉬웠던 거는 네이버 라인에서 만든 링크코인이라는 코인이 있었는데 그 코인은 초반에 무료로 많이 풀어주던 코인이었거든요. 그 자기네들이 만든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 수수료 페이백으로 링크코인을 대신 주기도 했었고 그게 30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또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지인은 그걸로 시드를 많이 늘렸었죠. 저는 못했고. 실제로 가장 크게 번 코인, 가장 큰 돈을 잃은 코인은요? 지금은 아쉬운 거고. 가장 큰 돈을 잃었던 코인은 이더리움 단타 쳤을 때입니다. 네.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4년에 마감으로 끝난 날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2024년 3월 6일이고요. 제가 이더리움을 숏 포지션,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다에 베팅을 했다가 2억 5천만 원 정도를 손실한 게 가장 큰 손실이었고, 그게 제일 아직도 아픈 손가락입니다. 네. 이 365일 중에 하루만 손실로 끝나면 대단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일단 제 매매 자체는 조금 먹더라도 잃지 않고 복리로 쌓아가는 매매를 지향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잃으면 안 된다, 이런 매매법이어서 조금 그게 많이 마음에 와닿죠. 가장 큰 돈을 번 날과 종목은요? 가장 크게 돈을 벌었던 거는 2024년 12월이었는데요. 그때 많이 번 날은 하루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한 10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단타 데일리니까요. 하루에 10억 뭘로요? 그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트레이딩으로. 저는 데일리 트레이딩만 하니까 뭘 사서 홀딩하는 게 아니라 그날 샀다 팔았다 선물 거래만 하는 겁니다. 네. 알트가 아니라 비트랑 이더를. 네, 그렇죠. 하루에 코인으로 가장 많이 벌어본 날이 한 10억이고 가장 많이 잃어본 날이 2억 정도인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그날 아침에 1억 5천을 번 상태에서 그거 반납하고 2억 5천 손실로 끝났으니 정확히 말하면 4억을 잃은 거죠. 제가 번 돈까지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면. 야, 하루에 그렇게 몇 억, 10억 이렇게 잃고 벌면 어때요? 세상에서 뭔가 우리가 교환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돈인 거잖아요. 내가 가진 거를 노트북으로 교환하면 뭐 100, 200, 300 나가는 거고, 명품 매장에 가면 수백, 뭐 1000만 원씩 나가는 거고, 자동차 매장에 가면 몇 억이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세상에 근데 교환하는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 특정 몇 개 빼고는 엄청 비쌀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억이나 10억에 비해서 약간 그런 것들이 약간 무감각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무감각해질 수 있죠. 근데 매일 그렇게 버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기회가 오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가 큰 사이클 4년, 뭐 5년 주기를 얘기했지만 그 사이클 안에서도 어떤 특별한 이슈, 뭐 예를 들면 트럼프가 갑자기 대통령이 돼서 비트코인이 6만 대에서 갑자기 8만, 9만까지 올라가는데 며칠 안 걸렸다든지 이런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날들에 돈을 버는 거고, 그런 날이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차트를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지금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23일부터 오늘이 29일이거든요. 23일부터 29일까지 보시면 크게 가격의 변화가 없어요. 네, 그렇죠. 이런 장에서는 큰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조금만 가보면 여기서 지금 83,000, 4월 6일이죠. 4월 6일, 4월 7일 가격 75,0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많이 떨어지고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구간에서만 돈을 벌어도 대부분의 구간, 이런 구간들 놔준다 하더라도 수익을 크게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보다 굉장히 심하게 오는 날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12월 달에 수익이 좋다고 했는데 왜 12월 달에 수익이 좋았냐면 이렇게 한 번에 훅 빠졌다가 확 오르는, 이거는 피레침처럼 이렇게 아래를 빠졌다가 올랐잖아요. 그 캔들 안에서 여기 보이시나요? 금액이 10만 3천에서 8만 8천까지 빠진 겁니다. 이거 계엄령 때 아닌가요? 6일이니까 계엄령 아니에요. 3일이었을 거예요, 계엄령은. 네, 여기 3일은 해외에선 거의 반응이 없었어요. 국내에서만 떨어졌고. 맞다. 그래서 요거 6일 때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둘째가 8월 5일에 태어났어요. 8월 5일날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차트가. 그때도 돈을 제가 많이 벌었는데 여기도 지금 단기간에 많이 빠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빠지고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반등을 해서, 예를 들어 비트가 내가 100개를 샀어요. 근데 5,000불이 올랐다. 그러면 바로 100개에 5,000불이니까 50만 불이 되는 거고, 시세로 따지면 8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평소에는 안 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만 노려도 내가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근데 대부분 이르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매매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비트 기준으로 지금 사이클 얘기해 주셨고 기회가 왔을 때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4월 29일입니다. 지금은 기회가 온 건가요? 아니 앞으로 기회, 비트코인 올해 이제 5월에서 12월 하반기잖아요. 사이클상 기회가 있나요? 이게 참 되게 좀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아니 너무 조심하지 마세요. 네, 일단 뭐 공중파도 아닌데. 일단 저는 비트코인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현물로.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 원화의 가치나 달러의 가치가 점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해칭할 수 있는 자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은 안 갖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알트는 매매 용도, 단타 매매 용도고, 비트도 단타 매매도 하지만 비트는 좀 장기 보유로 약간 가져가는 것도 좀 있다. 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15년 뒤에 애들이 컸을 때 아빠 우리는 왜 비트코인 안 샀어? 아빠 비트코인 유튜버였는데 왜 비트코인이 한 개도 없어? 네, 이런 말을 들을까 봐.
네, 망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 사이클상. 하반기는 지금 오르는 장인가요? 어떻게 돼요? 솔직히 전 데일리라서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조정이 왔으면 좋겠는데 느낌은 오를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조정 왔으면 좋겠는데 네. 느낌은 오를 것 같습니다. 느낌이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일단 바닥 리테스트를 몇 번 걸쳤고 7만대에서 몇 번 지지를 받고 그리고 또 8만대에서 오랫동안 버티면서 지금 9만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약간의 조정은 줄 수 있겠지만 다시 7만, 6만까지 내리는 일은 쉽지 않지 않을까. 세력 입장에서도 부담되지 않을까. 하락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을 좀 더 두고 있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상황이지. 만약에 대외 변수가 그렇죠, 발생을 여러분. 하거나 이러면 현재 오늘 네. 날짜의 나시님의 의견임을 네. 자꾸 말씀드리면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트럼프가 당선되면 1억 6천까지 갔었잖아요. 6, 7천까지 갔다가 1억 1천만까지 쫙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조정받았던 이유랑 지금 요즘에는 특별한 뭐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천만에서 갑자기 1억 3천까지 또 스물스물 쭉 올라왔어요. 왜 오르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저는 그래서 비트코인, 제가 코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것인데요. 주식은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아니면은 미래 가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단타를 노리고 들어가면 내가 오랫동안 물려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이게 예를 드는 게 NC소프트인데요. NC소프트가 100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대잖아요. 그럼 가격적으로 봤을 때 사실 20만 원대까지 와서 되게 좋은 가격대잖아요. 80%가 떨어졌으니까. 하지만 NC소프트는 어떤 기대작들이 줄줄이 망하고 어떤 기업이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코인은 그렇지 않아요. 코인은 많이 빠지면 항상 어느 정도 대득게 반등이 옵니다. 약간 어떤 사람들이 항상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얘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희소성의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더 희소성이 생겼으면 생겼지 줄어들진 않을 거다. 돈은 계속 찍어내지만 비트코인은 어쨌든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익절로 마감하시는 분들 때문에 어떤 조정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개미들을 털어내려는 움직임 때문에 인위적인 조정이 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천천히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러면 차트를 이제 많이 보신 전문가시니까 지금 차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여전히 비트코인 상승장이 맞는지랑 혹시나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비트코인에 대한 꿈을 가지신 분들은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것이다.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데일리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 지금 차트에서는 놀아야죠. 할 게 없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당장 제가 너 지금 매매할래? 라고 물어보면 그냥 나는 쉴게. 이게 안 좋은 장이라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변동성이 것도 별로 오르는 없죠. 것도 아닌 그런 네, 장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변동성이 있더라도 가성비가 제 기준으로는 별로 네.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정신력도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트레이딩을 하는 동안 제 정신력이 계속 소모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력을 아끼는 것도 좋은 트레이딩을 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